우리는 왜 주식 투자에 실패할까?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우량주 사서 보유하고 버티다 보면은 오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우량주 찾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이게 우량주인가? 아닌가 싶어서 던지고 다른 주식 찾게 되죠. 확신도 없고 손가락은 뇌동매매를 하고 손실액은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량주 고르기예요. 너무 뻔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첫 단계부터 실수합니다. 우량주를 고르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량주의 기본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은 이익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물론 적자가 나는 기업 중에서도 미래의 성장성 때문에 우량주로 분류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신경 쓸 정도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급자 영역이거든요. 저는 우량주를 보는 기준으로 시총, PER, 그리고 외국인 비율을 봅니다. 이걸 보시려면요,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으로 들어가시면은 정리된 표를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란 건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 합한 가격이에요. 시총이 크면 클수록 회사가 크고 비싼 겁니다. 간혹 주식 초보분들 중에 주당 가격으로 회사의 크기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회사마다 발행하는 주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클수록 큰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PBR이에요. PER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주가 나누기 주당 이익입니다. 가령 주가가 10만 원이고 주당 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은 PER은 10이 돼요. 10만 나누기 1만 해서요. 이걸로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데요. 가령 주가가 10만 원일 때 주당 5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은 PER은 10 나누기 5해서 2가 되죠. 만약 주당 1,000원밖에 이익을 못 내면은 PER은 100이 되죠. 그래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PER만 무조건 따르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주가에는 현재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도 반영하거든요. 비교를 하시려면은 동일 업종별로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인데 아직 이익을 덜 내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PER이 높아요. 미래 가치를 주가가 선반영했기 때문에 주가는 높은데 이익은 아직 적은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 일반적으로 높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좋고요. 특별히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아니겠죠. 뭔가 거대한 자본이 있거나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따라가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우량주를 매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결국 내 돈이 되려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매도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량주 고르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량 주식을 사도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해를 보죠. 우량 주식은 차트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산 개미들은 수익을 못 내요.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네.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기 때문이죠. 이게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미들이요,
우량주라고 판단할 만한 시기가 오면은 그런 시그널이 있겠죠. 이게 우량주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은 한 발 늦기 때문에 많이 오른 가격의 주식을 사게 되죠.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면은 오르기 전에 샀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면은 내려요. 이때 초보자분들은 내가 우량주를 잘못 봤나 보다. 판단이 잘못됐나 보다 싶어서 주식을 다시 팔게 되죠. 그럼 그 주식은 다시 저평가가 되고 다시 오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는 말이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파고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매도에 대한 원칙부터 다시 잡으세요. 그냥 팔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그냥 사지는 않죠. 살 때는 회사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업종 알아보고 뉴스 검색하고 진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는 뭘 보고 파시죠? 주식을 살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주식을 살 때 분명히 그 기업이 좋아 보여서 매수했어요. 근데 팔 때는 단지 올랐으니까 팔아요. 10만 원에 산 주식이 11만 원이 되면은 팔고 싶어 하세요. 가격 차이 만 원. 그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서 기껏 고르고 고른 우량주를 팝니다. 그렇게 판 돈을 내가 어디 가치 있는 데 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럼 왜 팔죠? 여전히 내가 판 회사는 좋은 회사고 우량주인 거는 변하지 않는데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사죠? 수수료만 이중으로 내고요. 이렇게 파신 분은 같은 회사는 또 못 사요. 이미 팔았거든요. 그제서야 팔고 나서야 다른 회사를 찾아다니시는데요. 물론 같은 회사 또 살 때도 있죠. 내가 판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그럼 이때부터 이분은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차트 따먹기를 하시는 거죠. 도박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관, 외국인이 오가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식을 팔 때는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내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돈이 모자르거나 이럴 때 파시는 거예요. 절대 가격을 보고 매도를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우량주면은 계속 들고 계셔야죠. 왜 팝니까? 왜 다른 우량주를 찾으세요? 내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엑시트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단돈 만 원을 시세 차익을 먹고 나서 다음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도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유를 가지세요. 주식 투자가 내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온전히 내 돈으로 하고 사용할 시간이 정해진 돈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다 우량주를 사셨어요. 그럼 분명 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검토하고 알아보고 산 주식인데 설마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믿으세요. 꽤 정확한 편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이란 거는 회사가 좋다고 해도 오르는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날보다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날이 더 많아요. 물론 결국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수렴되지만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입니다. 그럼 내가 살 때는 수급상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면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지 못해요.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도 그래요. 돈에 타임 리밋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타임 리밋이 걸려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아무리 주식을 잘 골라도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를 확률 51%, 내릴 확률 49%예요.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지만 횟수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은 확률대로 오르는 쪽에 수렴하게 돼 있죠. 근데 타임 리밋이 걸려 있는 돈은 이게 수렴될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결과가 나와 버리잖아요. 여기서 운이라는 거는 투자 잘하는 기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니까 나에게는 쭉저기들만 남는 거죠. 타임 리밋이 걸려 있으면은 51%라는 상승 동력이 수렴되지 않으니까 오직 운에 의해서 성패가 갈리죠. 그러면은 운이 없는 우리들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타임 리밋을 정하는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러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내 돈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하락해도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은 주식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난 우량주를 샀고 이게 오를 줄 알면서도 당장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가 와요. 그거만큼 억울한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절약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쓸 돈을 아껴서 주식에 넣었을 때 가장 승률이 높아요. 내가 지금 아낀 돈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차피 아낀 돈이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이미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시간의 중요성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움직이는 자가 준비 없는 자의 돈을 걷어가는 게 주식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상입니다.